이게 뭐죠, 이게? 강아지? 어떻게 배우지? 강아지. 이게 건망증. 사실은 이 치아의 어떤 그 성분 중에 이거는 뭐지? 파란 데는? 치중. 응? 치중되잖아. 무슨 질? 가락질이요? 어? 뭐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응? 배각질? 그건 뭐라고 그래? 치중. 치주인데 말고 치아에 붙어있는 거 배각질이라면 이렇게 이제 치아를 보면 속에 여기 뿌리에 이렇게 배각질이라는 시멘토미로.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이 참 이거는 에나멜 미국 사람들 이나멀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뿌리를 뺐을 때나 보게 되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뼈가 이렇게 있고요. 뼈가 있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잇몸이 이렇게 어떤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직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뼈라는 거는 뼈는 절대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적이 없어, 그지? 다쳐서 이렇게 뼈가 만약에 다쳐서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났다. 그냥 둬도 거기에 살이 이렇게 덮어버려. 뼈가 드러난 채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항상 이렇게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몸 속에. 근데 이 치아라는 거는 몸 속에 있는 부분도 있고, 몸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 그지? 그지? 그런 게 뭐,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죠. 머리카락이나 무슨. 그런 것도 몸 속에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배각질이라는 게, 이 치아라는 애는 몸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뼈하고 뿌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게 치주인대라고 그러는 거지. 치주인대. 그럼 뭐냐면 치아는 치아가 애초에 생길 때 여기에 이제 겉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점점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뭐 치아 머리도 만들고 뿌리도 만들고 원래 겉에 있는 조직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치아를 만든다고 하거든. 원래는 껍데기에 있던 조직이라 이 치아 자체가 그냥 바깥에 있던 살이 들어가서 뼈 속으로 들어가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뼈라는 거는 그냥 몸 속에 있는 애고 얘는 몸 바깥에 있는 애고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치주인대가 바로 얘 때문에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 치주인대가 뼈에 조금 더 뼈에 이렇게 조금 박혀 있고 치주인대 배각질에도 이렇게 박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 배각질이라는 게 없으면 여기 치주인대가 붙을 수가 없어. 배각질이라는 게 없으면 치주인대가 붙을 수가 없어. 치주인대가 있어야 뼈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여기까지. 근데 치석이 덕지 붙었으면 이거를 싹 떼어내잖아요. 싹 떼어내는데 루트웨이닝하고 싹 긁어낼 때 이 배각질까지 싹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 그러면 여기는 배각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뼈가 내려가면 다시 여기에 뼈가 붙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치주에서. 그러니까 치주가 참 어렵고 중요하고 힘들고 그런 거야. 그냥 여러분이 스케일링 뭐 그냥 보이는 치석 띠디디디 그게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어깨너머로 본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자기가 응용해서 하기 시작하면 막 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알면서 조금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응용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배각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는 겉에 있는 조직하고 속에 있는 조직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런 게 또 한참 한 십몇 년 엔도게인이라는 이런 어떤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여기다가 싹 발라주면 배각질이 생성되는 그런 배각질을 생기게 하는 그런 효소를 찾아내가지고선 여기다 발라주고 다시 여기 배각질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뼈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뼈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게 뼈가 굳어지려면 잇몸이 딱 덮인 채로 이 내뼈에서 와가지고 이 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잇몸이 벌어져 버리면 이거 다 오염되고 빠져나오고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여기 엔도게인이라는 걸 발라놓고 그게 효과를 작용하려면 잇몸이 쫙 덮어가지고 여기 오염 안 되게 해야 되잖아. 근데 치주 조직이라든지 치주염 같은 건 항상 이게 이렇게 쫙 붙질 않아. 그냥 이렇게 가까이 가 있을 뿐이니까 이 살통으로 입안에 뭐 별거 별게 다 가끔 이렇게 잇몸이 굉장히 많이 나쁜 사람들이 오잖아요. 나이 젊은 사람 중에도 잇몸이 나쁜 사람 딱 한 30대 말에 벌써 그냥 뼈가 쪽쪽 꺼져버린 사람들이 있어. 유전적인 게 많겠지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이 주변, 치아 주변 조직을 다시 재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결국은 바둥바둥 하다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방된 상처라는 얘기, 온도라는 온도, 개방된 상처라는 얘기. 개방된 상처. 뭐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호가 되지 않고 뭐가 세균들하고 오염이 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잇몸이 많이 나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주에 대해 뭐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치주 얘기는 계속 하게 되네. 이렇게 뼈가 낮아졌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여기 이제 치석 같은 거를 싹 긁어내는 거는 왜 긁어내? 더 이상 진행되지 말도록 막는 것 뿐이지 이걸 긁어낸다고 해서 이게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얘기한 어떤 치아 자체에 풍치? 아니 충치라는 거는 치아 자체가 이렇게 뭐 썩고 없어져 가는 건데 이거는 조금 썩으면 증상이 굉장히 심해. 이가 썩으면 무지무지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굉장히 심해. 대신에 뭐 색깔을 붙이든 뭘 하든 어떻게 보면 원상 회복이 돼.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풍치라는 거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없어. 증상이 거의 없어. 이렇게 막 내려가 별로 아프지를 않아.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뼈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세균이 이 뼈에 직접 작용해가지고 뼈를 막 녹이냐?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아니고 여기에서 막 염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뼈는 아까 처음에 말한 뼈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뼈가 이렇게 물러나는 거야. 비키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잘못하면 이제 바깥으로 노출되겠는데 이렇게 물러나는 거야. 계속. 뼈가 염증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라는 거는 이게 막 이렇게 부직부직 파괴가 될 텐데 풍치 주변에는 뼈가 오히려 단단해요. 이런 버티면서 막 이렇게 물러가고 있고 증상이 없는데 대신에 원상으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원상 회복이 안 돼. 만성 질환이라는 게 다 그래. 만성 질환. 천천히 진행되고 하니까 많이 진행될 때까지 사람들은 대체로 증상으로 판단을 하거든. 뭐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증상이 별로 없어.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서서히 진행돼가지고 증상이 나타날 때가 되면 사실은 이미 치료 시기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은 한 번 생기면 평생 약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성질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뼈가 반 이상 꺼져야 이게 좀 흔들거리고 그렇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조금만 나빠져도 그 다음에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기준을 근데 환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내가 치주 환자가 오면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이건 차라리 빨리 빼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이걸 두면 자꾸 뼈가 없어질 거니까 임플란트를 하려도 뼈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증상도 없는데 뭐 그쪽 쓸 때까지 쓰라는데 이놈 사람은 뭐 자꾸 빼라고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상담할 때 내가 인터넷에서 풍치, 치주염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오시라고. 이게 증상을 나타내면은 늦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은 아직 그렇게 뭐 꼬박꼬박 정기검진을 받는데 우리 친구들도 정기검진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왜 안 해? 그러면 그거 알면 뭐해? 알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지. 근데 본인이 이제 알아서 증상을 나타냈을 때는 뭔가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확 망가져 버리거나 한 요 정도에서 차단했으면 그리고 닦는 열심히 닦았으면 여기서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확 내려간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때 하면 수명도 더 짧아지고 어쩌면 빼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관절, 턱관절도 이렇게 뭐 조금 이상이 있다. 내 동생이 뭐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냥 빨리 관절 전문 의사한테 가라. 왜 가냐 하면 그게 저절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 팔을 이렇게 하면 아프다. 그러면 좀 팔을 조금 옆으로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 뭔가 변형이 와. 처음에는 어떤 증상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동작을 바꾸다 보면 근육이나 뼈가 그거에 맞게 변형이 돼버려. 한번 변형이 되면 그걸 제자리로 돌리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어떤 형태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하도 뭐 이렇게 엉터리들이 많고 뭐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나야 그냥 믿음이 가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최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떤 부분이든지 믿음이 가는, 못 믿겠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고, 의심을 가지면서 계속 뭐 왜 이러냐, 뭐 어째서 이러냐, 뭐 너 실수한 거 아니냐. 뭐 실수가 없는 건 없잖아. 사람이 100%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급적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사람 몸에 손을 댈 때는. 그러니까는 참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게 대충 보고 이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거나 자꾸 조금 더 많이 알아서 어떤 실수가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충치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충치는 이도 잘 닦고 단 것도 덜 먹고 뭐 불소도 쓰고 이런. 근데 이 풍치는 조금 잘 안 닦거나 이것도 뭐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고 조금 찌꺼기가 쌓여도 막 망가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물을 닦을 때 칫솔이 여기 들어가게 닦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변형 바스법이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칫솔만 갖고 안 되니까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꼭 치간 칫솔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는 부위는 치실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치간 칫솔이 치실보다 좀 쓰기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풍치라는 거에 대해서, 풍치는 치조골이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없어지는데 이게 절대로 균이 뼈 속에 들어가서 뼈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이 외부가 망가지고 있으니까 뼈가 이렇게 물러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식은단의 염증,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요,
뼈의 형태가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윤곽이 있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빨리 망가지는 거는, 이 천천히 망가지는 건 몸에서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윤곽이 싹 있어. 막 망가지는 거는 그 방어선을 만들 기회가 없기 때문에 퍽퍽퍽. 그러니까 우리가 암 같은 걸 보잖아. 엑스레이를 딱 보고 뼈에 무슨 이렇게 병소가 크다란 게 있는데 주변에 테두리가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 아, 이거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싹 제거하면. 근데 막 그게 없이 막 뼈가 막 그렇게 경계가 없이 막 망가지고, 그거는 뭔가 빨리빨리 망가지는 거, 급성으로 진행되는 거고, 치주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뼈의 염증,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치주염이라고 표현하지만 치아 주변에 염증이 있는데, 그리고 주된 그 어떤 고려점이 이 뼈가 망가지는 거지만, 뼈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요. 치주염은 또 되게 복잡해. 치주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 이거 다 몰라도 근데 열심히 닦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기 뭐 변형과수법이든 뭐든 그 치아와 잇몸 사이 그런 틈을 닦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여기로 이렇게 계속 쌓여가니까, 그죠? 여러분도 일찍 여기를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는 얘기야.